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들고 있는 그 5만 원짜리 지폐. 그게 어떻게 5만 원이라는 가치를 지니게 됐을까요? 그거 사실 그냥 종이잖아요. 1년 동안 땀 흘려서 번 그 돈이 정부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거 안 받을게요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냥 휴지 쪼가리가 돼버려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부도 은행도 그 누구도 가치를 빼앗아갈 수 없는 돈이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오늘은 돈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지금 우리가 국가가 찍어낸 종이 믿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학 코드가 어떻게 그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본부터 가볼게요. 돈이 뭐냐 이거죠. 경제학 교과서를 펴면 항상 나오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교환의 매개. 둘째, 가치의 저장. 셋째, 계산의 단위.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그게 바로 돈이에요. 교환의 매개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물 교환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닭을 키우는데 쌀이 필요하면 쌀 농사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닭하고 쌀을 바꿔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닭이 필요 없으면 끝이에요.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화폐죠. 닭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쌀을 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의 저장. 여러분이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걸 생선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일주일 뒤면 썩어요.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받으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계산의 단위. 사과 한 개가 얼마, 집 한 채가 얼마, 이렇게 모든 걸 하나의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돈이라는 공통 단위가 있어야 경제가 굴러가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기능을 충족하면 뭐든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조개 껍데기도 소금도 금도 은도 다 돈으로 쓰였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받아주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금은 몇천 년 동안 인류의 화폐였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희소해요. 땅을 파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둘째, 불변해요.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1000년이 지나도 금은 금이에요. 셋째, 나눌 수 있어요. 금화를 녹여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죠. 네 번째, 검증 가능해요. 무게를 재고 순도를 측정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근본 위제를 썼어요. 근본 위제가 뭐냐?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금과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 어음이었던 거예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일정량의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지폐의 가치는 금에 고정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71년, 딱 50년 전쯤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 갑자기 선언을 해요. 이제부터 달러 가지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어요. 지폐는 미친 듯이 찍어냈는데 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야, 우리 달러 금으로 바꿔줘 라고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금 보유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예 금태환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이 순간부터 뭐가 달라졌냐? 돈이 실물 자산에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냥 정부가 이게 돈이야 라고 선언하면 돈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이게 지금의 법정화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돈이다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뒷받침하는 건 금도 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정부의 신용만 있을 뿐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정부가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냐고요?
틀렸어요. 현대 화폐의 90% 이상은 은행이 대출할 때 만들어져요. 이게 부분 지급 준비 제도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근데 법적으로 은행은 예금의 10%만 보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금고에 두고 900만 원은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럼 그 9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또 그 중에 90%를 대출해 줘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원래 1,000만 원이 몇 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돈보다 장부상의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은행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 돈 내놔? 라고 하면 은행은 줄 돈이 없어요. 은행이 망하는 거죠. 이게 뱅크런이에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여러 은행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돈이 부채라는 거예요. 누군가 빚을 져야만 돈이 생기는 시스템이에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그걸 사면서 돈을 찍어내요. 은행이 대출해주면 그 순간 돈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현대 경제에서 돈은 곧 빚이에요. 빚이 없으면 돈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버는 그 돈이 사실은 누군가의 빚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돈을 찍어내요.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돈을 풀어댔어요? 수조 달러가 시장에 뿌려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여러분이 10년 전에 1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15만 원 줘도 못 살 수도 있어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신뢰예요. 우리가 법정화폐를 쓰는 이유는 정부를 믿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이 종이 쪼가리를 돈이라고 말하고 세금을 이걸로 받으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무너지면 화폐도 같이 무너져요.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빵 한 덩어리 사려면 수레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어요. 2000년대 짐바브웨,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근데 그걸로 뭘 살 수 있었겠어요? 계란 몇 개요. 최근엔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정부가 돈을 막 찍어대니까 국민들의 저축은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하냐? 미국은 안전하냐? 글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권한이 있고 정부가 빚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미국 국가부채는 33조 달러가 넘어요. 이걸 언제 갚을 건데요? 답은 간단해요. 안 갚아요. 그냥 돈을 더 찍어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를 믿어야만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돈은 신뢰의 산물이에요. 근본위제 시절엔 금을 믿었어요. 지금은 정부를 믿어요. 근데 정부는 믿을 만한가? 역사는 아니라고 말해요. 정부는 언제든지 돈을 더 찍을 수 있고 여러분의 구매력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어요. 캐나다 트럭 시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시위자들의 은행 계좌를 얼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상상해봐요. 정부도 은행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돈이 있다면? 찍어낼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오로지 수학적 코드로만 움직이는 돈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존재해요. 절대로 단 한 개도 더 만들 수 없어요. 이건 금보다 더 희소해요. 금은 계속 캐면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코드에 박혀 있어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과 정반대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은행 계좌 만들 때처럼 신분증 내고 심사받고 그런 거 없어요. 인터넷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 사람한테도 10분 안에 보낼 수 있어요. 정부가 막을 수도 없어요. 코드가 보증하는 거예요. 수학이 보증하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직 모든 곳에서 받아주진 않아요. 근데 본질을 보세요. 화폐의 세 가지 기능.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계산의 단위. 비트코인은 이 모든 걸 충족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코드를 믿는 거예요. 정치적 열정이 아니라 수학적 증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결국 믿음이에요. 무엇을,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죠.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정부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건 뭐예요? 끝없는 인플레이션, 늘어나는 부채, 줄어드는 구매력이에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에요. 계속 같은 시스템을 믿을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건가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국면 앞에 서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